김태현의 정치쇼 최고의 시그니처 코너 여의도 타짜 시작합니다. 윤태권 더모아 정치분석실장,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김상일 정치평론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뭐죠? 주제가 할 얘기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예, 원래 준비된 주제도 있었는데 앞에 또 이낙연 전 대표 저희가 인터뷰를 해서 그 얘기부터 좀 들어 얘기를 나눠보죠. 이낙연 전 대표 인터뷰 다 들으셨죠? 예, 그리고 우리가 밖에서 약간의 환담도 했지 않습니까? 그랬죠. 예. 일단 이낙연 전 대표가 이 중에서 가장 인연이 오래됐던 사람은 역시 김상일 평론가일 겁니다. 모셨어요? 예? 모셨어요? 아니 모시진 않았죠. 네. 예, 모실 뻔했죠, 근데. 아 그래요? 예. 예. 김타짜 어떻게 들으셨어요? 이낙연 전 대표 인터뷰. 일단은 굉장히 고민이 많으셨겠구나라는 생각. 그리고 네. 드디어 이제 용기를 내시는구나 이런 생각. 그런데 여기서 한 발 좀 더 나가 주셨으면 하는 생각 이렇게 들었어요. 어떤 고민과 어떤 용기를 말씀하신 그러니까 거예요? 뭐 당내에서 본인의 역할이 무엇일까, 그리고 이런 문제 의식에 대해서 어떻게 표출을 하는 게 맞을까, 타이밍은 언제일까 등등을 많이 고민하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예. 한 발 더 나가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은 좀 아쉬움인데 예. 이분이 이제 총리까지 지내시고 대선 후보 경선에도 나서신 분이잖아요. 대통령 빼고는 정치인이 할 수 있는 건 다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국가 당을 위해서 크게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이라는 비전이나 계획 같은 것도 단면을 조금 드러내 주셨으면 좋지 않았을까. 이 부분은 제가 좀 아쉬워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깃발을 들어야 된다고 봅니까? 깃발이 아니라 네. 우리 당은 어떻게 가야 된다라든가 이런 거를 규정을 좀 하고 그걸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든가 이런 얘기 해주실 수 있잖아요. 당의 어른이니까.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평론가 수준에서 뭐 이건 잘못됐고 뭐 이렇다라고 얘기하는 것과 뭐 저 정도의 무게감이 있는 분이 나와서 얘기하는 거는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국민들이 더 기대를 하거든요. 근데 더 기대하는 부분이 그냥 비판의 내용일까요? 뭐 내용도 기대하겠지만 거기에 하나 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데? 알겠어요. 예. 저 부분인데 윤타짜 일단 뭐 민주당 지금 현 지도체제 이재명 대표에 대한 불만 잘못했다 이래대로 안 된다라는 건 얘기를 많이 했어요. 이낙연 전 대표가. 문제는 여기서 그러면 내가 움직일 거냐 깃발 들고 내가 다시 뭔가를 할 거냐 이 부분 이건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예. 이낙연 전 대표가 귀국한 지 몇 달 됐죠. 예. 근데 그간에는 잠잠했단 말입니다. 예. 한 2, 3주 전부터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간에 잠잠했던 이유는 저는 그렇게 봐요. 이재명 대표가 어쨌든 검찰에서 뭐 수사받고 있고 구속영장을 어쩐다 저쩐다 하고 있으니까 그때는 아무래도 무슨 말을 하기가 어려웠을 거 아니에요. 뭐 이재명을 지키자 하기도 그렇고 예. 이재명이 문제다 하기도 그렇고. 근데 어쨌든 이게 법원으로 넘어갔으니까 일단 기소는 됐고 예, 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인 것이고 그다음에는 뭐 지금 민주당에서 보면 비주류라고 하는 뭐 친명 비명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은 실제적으로 비명계라고 해서 활동을 하는 분들이 한 4-5명밖에 안 되잖아요. 원칙과 상식 얘기 그러니까 그럼 민주당 국회의원이 160, 170명인데 160대 5 이런 식인데 근데 실질적으로 민주당의 지형이 160대 5라고 저는 생각하진 않아요. 그 과잉 대표되고 과소 대표된 게 있는데 의원들이 입을 다물고 있을 뿐이다. 네. 근데 이제 이낙연이라는 사람이 활동함으로 인해 가지고 비주류가 실은 이 정도가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의미. 거기다가 엊그제 그 김부겸 예. 전 총리도 예. 신문 인터뷰를 했단 말입니다. 예. 아직은 수위가 이낙연 대표보다 약간 낮지만은 예. 크게 봐가지고 방향성은 비슷한 것 같아요. 거기다가 뭐 정세균 전 총리까지 해서 3총리가 움직인다. 야, 민주당에 그러네. 이런 이야기가 들리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신호탄이 되는 게 있고 이낙연 전 대표가 얼마 전에 뭐 그런 말 했지 않습니까? 동지들의 뭐 전후의 시체를 밟고 가지 위해서 않겠다. 시체 위에서 뭐 응원가를 부를 수는 없다. 맞아. 제가 그 말을 재밌게 들었는데 근데 전우들이 다 시체가 되면 응원가를 부르고 말고가 무슨 상관입니까? 부르든 안 부르든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다 시체인데. 그러니까 시체가 되기 전에 어허. 움직인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요. 그 원칙과 상식 4명의 의원 뭐냐 플러스 예를 들면은 지금 민주당 내에 보면은 친문 전 정부 청와대 출신, 전 정부 관료 출신, 친낙계, 친문계라고 볼 수 있는 의원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의원들을 규합해서 뭔가 하나의 세력 형성도 가능하다고 보세요? 근데 일단은
복잡함이 있을 거예요. 제가 이낙연 전 대표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준석 대표하고 약간 겹쳐지는 점이 있었던 게 어떤 거냐면 보세요. 이준석 대표한테도 제가 이야기했던 게 지금 현재 국민의힘이 잘못됐으니까 이걸 바로 잡는 식의 신당 뭐 새 세력이냐 보수를 바로 세우겠다인 것이냐 이 양당 구도 보수 중심 이게 안 되니까 아예 새롭게 해야 되겠다는 것이냐 예. 가 이제 명확치가 않다 그랬잖아요. 아마 고민 중일 거예요, 본인도. 예. 근데 사실은 이낙연 대표라면은 민주당이 이게 제대로 안 가고 있다. 그래서 내가 바로 잡아야 되겠다라는 걸로 다들 인식을 하는데 예. 이분 이야기 지금 들어보면은 다당제 이야기도 잠깐 하고 어. 선거구제에 대해 가지고도 계속 다당제를 추동하는 예, 그쪽에 예, 이제 예. 힘을 약간 싣고 있는 예. 거잖아요. 그럼 이분도 약간 그런 애매성이 있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한 게. 알겠습니다. 김타짜. 그리고 저희가 봐야 되는 게 네. 이낙연 전 총리가 움직였다는 게 현역들한테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현역들이 그 당에다가 쓴소리를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들의 어떤 차별화를 했을 때의 어떤 지지 세력을 구축할 수 있느냐거든요. 일종의 두려움. 그렇죠. 네. 두려움이거든요. 예. 근데 이제 민주당을 구성하는 두 축의 세력이 있어요. 예. 하나가 지역적으로 호남이에요. 호남. 예. 또 하나는 이제 시민사회나 양심 세력 뭐 요쪽이거든요. 그렇겠죠. 예. 근데 지금 기본적으로 시민사회 양심 세력 이쪽은 많이 좀 무너져 있거든요. 이미 네. 그 제도권으로 많이 흡수가 돼 있고. 근데 지역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 자리에 음. 그대로 있는 거잖아요. 근데 호남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 중에 분 중에 한 분이 이낙연 전 총리잖아요. 지금 가장 크게 움직일 수 있는 사람 중에 물론 뭐 다 움직이진 않죠. 뭐 그 정도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지는 전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상당히 영향력 있게 움직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신당이나 다른 선택을 했을 때에 존립이 가능해야 되잖아요. 근데 존립 가능성을 높여주는 게 이낙연 총리의 움직임이라는 부분에서 이낙연 총리가 움직이면 현역들이 조금 더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된다는 거는 예. 굉장히 유의미한 부분이라고 좀 봐요. 알겠습니다. 저는 신당 창당하실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나오셔가지고 그러니까 명분을 만들어가고 쌓아가고 있다. 지금 과정이? 네, 분석은 두 분이 너무나 잘해주셨고요. 지금 일종의 우리식으로 빌드업 과정이다. 네, 그러니까 얼마 전에 친 이낙연계 원외 인사들이 주축이 된 네. 민주주의 실천 행동이 26일 날 예. 용산 전체주의와 개딸 전체주의를 거부한다면서 어허. 신당 창당하겠습니다 이렇게 선언을 했어요. 예. 그리고 이낙연 대표가 좀 두루두루 여러분들을 만나서 여러 가지 얘기를 좀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오늘 발언을 봐도 이런 선거법 개정과 관련해서 과거로 회귀를 한다면 네. 움직일 수도 있다라는 의미로 전 읽혀졌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하실 것 같아요, 그냥. 음. 네, 신당 창당하셔서 예. 뭐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그러한 정치 세력을 좀 구축하고 싶어 하시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성공 가능성은요? 없죠. 네? 그러니까 이게 본인을 따라 나올 의원들이 있어야 되고 예. 또한 이제 본인이 공천을 줬을 때 네. 당선을 시켜야 네. 세력이 구축이 되잖아요. 호남이란 기반이 있잖아요. 근데 호남에서 이재명 당대표가 추천하는 공천하는 민주당 쪽 인사와 예. 이낙연 대표가 추천하는 인사가 붙었을 때 예. 과연 그거를 극복할 수 있을까요? 민주당이란 당세를. 아. 그래서 이게 내가 공천 줘서 내가 선거운동을 해주면 당선이 돼. 그래야 세력이 불어나는데 네. 현재까지는 좀 그 힘은 좀 부족해 보인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낙연 대표가 만약에 예를 들면 이거 상상의 나래인데 예. 이준석 대표가 하는 그런 제3 신당과 합쳐져서 이낙연과 이준석 같이 한 자리에서 정치하는 모습도 볼 수가 있지 않을까. 너무 상상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근데 이게 변수가 너무 다양해요. 아, 맞아. 이제 그건 기본적으로는 그건 그래. 비례대표제가 굉장히 큰 변수예요. 그렇죠. 지금. 예를 들어서 병립형으로 이재명 대표가 본인의 말을 또 바꿔가지고 병립형으로 돌아가 버린다. 네. 그럼 운신의 폭이 상당히 또 좁아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신당론 하면은 뭐 이준석 신당론 네. 뭐 사람들의 이제 관심도 많이 쏠리고 여론조사를 해도 이준석 신당 잘 될 것 같냐 안 될 것 같냐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보잖아요. 일단 관심은 네. 쏠려요. 거기 지지하고 아니고 그리고 낮춘 이제 뭐 문제고. 전반적으로 전국에서의 지지세 같은 것도 이준석 신당이 셀 수도 있겠죠. 근데 이낙연 대표가 움직인다면 아까 호남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호남에서 친 이재명의 깃발을 들고 있는 분들이 뭐 강위원, 정의찬, 한총령 계열들이라든지 더민주혁신회 이런 게 막 되게 센 사람들 예, 예. 있잖아요.
이 사람들하고 호남에서 국민의당 때는 사실은 되게 구세력들이었는데 약간 호남에서 뭐 중도적인 인물들 현역 의원들이라든지 이렇게 1대1로 붙는다면은 이낙연 세력 뭐 이런 말을 붙이는 게 적합한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경쟁력이 있다. 상당하죠.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약할지 모르겠는데 지역에서 1대1로 붙는다라는 가정을 한다면은 예를 들어서 이준석 신당은 그건 조금 어려워 보이고 비례대표 세는 셀 텐데 이낙연 신당이라는 것은 비례대표 세는 조금 약할 수 있지만은 호남에서 1대1로 붙을 때는 뭐 못해도 2등할 사람들인 거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봐야 되는 게 지금 장성철 소장의 분석은 뭐 그 분석대로 나름의 의미가 있지만 또 다르게 분석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양당제의 폐해에 대한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맞아요. 근데 그 고민을 하는 사람들에게 답안지에 그 객관식 문항을 하나를 주는 사람이 지금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양당제 서로 이게 증오 정치를 하고 대결 정치를 함으로써 다른 중간에 있는 사람들, 양당의 참호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아무데나 막 총질을 하잖아요. 그러면 참호 속에 없는 사람들은 이쪽을 지지하는 사람이건 아니건 다 맞아 죽을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 정치를 되게 싫어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 어떻게 답안지 문항을 하나 잘 만들어 주느냐에 따라서 이거는 상당히 판도가 바뀔 수도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 주제를 좀 바꿔볼게요. 요 얘기 좀 해보죠. 어제 있었던 뉴스 중에서 제일 큰 거 중에 큰 거가 2개였는데 그 중에 하나 재판 얘기 좀 해볼게요. 요거 2018년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어제 결과가 나왔어요. 하도 오래된 얘기로 사건 내용을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일단 송초로 시장 문재인 민주당. 대통령하고 오랜 친구고 문재인 대통령이 내 친구 송초로 당선시키는 게 소원이다. 선거 아마 울산 지역에서 한 7번 정도 떨어졌다고 하죠. 네, 각종 뭐 국회의원도 나오고 시장도 나오고. 그런데 2018년 지방선거에 울산시장으로 출마했습니다. 당시 현역은 지금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고 그런데 김기현 대표 측근의 비리 문제를 당시에 울산 경찰청장이던 황운하 청장에게 송초로 후보가 줘서 이게 당시 청와대의 민정 라인을 타고 하명 수사를 했다. 뭐 이런 겁니다. 맞죠? 그렇죠. 그래서 어제 이제 선거 결과가 나왔는데 기소된 지 3년 10개월 만에 송초로 전 울산시장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리고 송병기 전 울산경제부시장 징역 3년, 백원우 당시 청와대 민정비서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2년, 박형철 전 반부패 비서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다음에 다른 비서관들은 무죄. 그런데 송초로 전 시장하고 저 황운하 전 의원 황운하 의원 같은 경우에 징역 3년이지만 법정 구속하진 않았다.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건? 뭐 요 얘기입니다. 어제 이거 어떻게 보셨어요? 당시에도 저는 상대 비판을 많이 했었고 권력형 비리다라고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이거는 정말 질이 가장 나쁜 범죄행위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에 권력이 개입을 해서 바꾸려고 했다 결과를 이거만큼 공안기관이 동원했다 이 얘기인 거죠. 이거만큼 나쁜 죄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저는 법정 구속 안 한 것이 상당히 유감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또 과연 백원우 민정비서관 차원에서 이 일이 벌어졌을까? 조국 민정수석은 몰랐을까? 임종석 비서실장은 몰랐을까? 이 윗선에 대한 수사도 진행이 됐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아니 근데 이거는 그 당시에 구조를 잘 모르시고 하시는 얘기 같고요. 뭐. 당시에 백원우 비서관은 그냥 비서관이 아니에요. 민정비서관. 그 재선 의원 출신의 비서관이었기 때문에 준수석이다. 뭐 이런 말이 있었지. 준수석 정도가 아니었죠. 사실은 그 당시에 우리 진영에서 뭐 청와대 쪽에 무슨 민원이나 뭐가 있으면 찾아가야 되는 사람이 백원우였어요. 그러면 그 얘기는 예를 들면 임종석 실장이나 조국 수석한테 그렇죠. 보고하지 않고 백원우 할 비서관이 수 있는 벌어진다고?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는 아니, 정도의 그러니까 분위기였어요. 이건 있을 거예요. 뭐 제가 그 이야기 좀 보태자면은 지금도 우리가 기억이 이제 다 사라진 드루킹. 드루킹이 누구 만났어요 그때? 김경수 지사가 백원우 쪽 만나봐가지고 그렇죠. 이야기해보라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세다라는 말은 맞고. 근데 그렇게 세기 때문에 이거는 비서관 선에서 됐다라는 건 전 잘 모르겠어요. 그렇게 센 비서관이니까 확정한 건 다른 아니에요. 수석들이라든지 이런 확정은 아니고 사람들하고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수평적인 관계에서
충분히 이야기를 할 수 있고 그리고 이게 저도 막 그런 게 막 우리가 뭐 지금 쉽게 이야기하는데 되게 커요. 그러니까 이제 선거라는 게 정치 현실에서 보면은 여당이 이제 음으로 양으로 뭐 누구 지원하고 이제 뭐 공약 같은 걸로 해가지고 힘 실어주고 뭐 대통령이 어디 방문하고 네. 뭐 그까지야. 그거 뭐 항상 그렇고 뭐 또 많이 그것도 있는. 이제 막 시비가 걸리고 네. 그러잖아요. 뭐 최근에 뭐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뭐 당무 개입해서 그냥 탄핵해야 된다. 뭐 그런 이야기까지 하던데 이런 식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사기관까지 하명을 해가지고 하는 것은 근년에 한 21세기 들어서는 거의 못 본 사례.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죠. 뭐 과거에는 아마 있었겠죠. 사실은 네. 뭐 70년대, 80년대, 네. 뭐 90년대까지 있었겠지만은 전 21세기 들어와가지고 보수 진보 정부를 막론하고 이런 일은 처음 본 거죠. 경찰이라는 공안기관 수사기관을 동원했다. 예, 이거는요. 어제 재판장도 그 부분에서 굉장히 강하게 좀 지적을 하긴 했어요. 이거는 민주주의의 근간이자 꽃인 선거제도를 흔든 거잖아요. 예? 그것도 국가 권력이 이거는 진짜 뭐 우리 대한민국 그 만들어진 건국 이래로 네. 저는 이제 최악의 사건 중에 하나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이게 어제 무죄가 나온 부분 중에 뭐 공천 개입 예를 네. 들어서 송철호 경쟁자한테 네. 뭐 이 자리 줄게 네. 뭐 이런 거라든지 한명도 의원 예, 무죄 그다음에 받았어요. 이제 공약 만들어준 네. 거 이런 거에 대해 가지고는 그게 이제 명확한 증거가 없다라는 네. 이유로 문제가 됐는데 제가 뭐 판단 아닙니다만 판단 생각할 때 이건 명확한 증거도 없거니와 아까 우리가 말한 대로 그 약간 정도까지는 그게 있다 하더라도 아. 그것은 이제 과거에 뭐 예, 관행 예. 뭐 옳지는 예. 않지만은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거는 그 뒷단에 있는 지금 유죄 판결 받은 것은 이건 뭐 묵과할 수 없는 일이다. 자, 그래서 제가 네. 어제 굉장히 고민이 많았었는데 오늘 무슨 얘기를 할까? 왜냐하면 뭘 고민해요? 잘못된 거 제 잘못했다고 개인적인 하면 되지. 입장에서는 네. 이 부분이 있어요. 저는 그 당시에 황운하 의원이 절대 출마를 하면 안 된다는 입장이었어요. 네. 예? 기소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그게 지도자의 모습이라고 봤거든요. 그때 사실은 김타짜랑 저랑 같이 패널로 출연해서 그렇죠. 방송 많이 예. 했는데 그때 제 항상 민주당인데도 저는 이제 예. 그런 입장이었고 황운하 그 당시에 그 청장 예. 그리고 그 사표를 내는 과정 이것도 저는 굉장히 많이 비판을 했던 사람인데 여기에 한 사람이 제가 또 친한 사람이 더 있는 거예요. 한병도 의원이라는. 근데 한병도는 무죄 받았어요. 아이러니하게 한 분은 유죄고 한 분은 그 무죄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무죄를 받은 입장에서는 내가 억울하게 그러면은 억울하게 기소되면은 억울하게 이거에 출마를 하지 말라는 얘기냐 이런 얘기가 되는데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해봤어요. 근데 저는 한병도 의원께도 선배님 출마 안 하는 게 맞습니다라고 저는 얘기해 드리고 싶어요. 왜? 무죄를 받았지만 네. 왜냐하면 어. 그게 지도자의 모습이에요. 왜? 국민을 위하는. 예. 와. 차라리 이런 것들을 해결하고 내가 다시 나올게. 아하. 그렇지만 나 정말 억울해라고 정치적인 선언을 하고 예. 안 나오는 모습이 그래요? 지도자의 모습이다라고 저는 윤상희 생각이 평론가님 들더라고요. 말씀이 맞는 것 같고 법률적으로는 뭐 증거가 좀 부족해서 당신 무죄지만 이건 정치적으로 책임져야 될 사안이죠. 왜냐하면은 같이 여러 뭐 청와대에서 일했던 사람들이 징역 3년, 2년 이렇게 받았는데 어떻게 그냥 책임이 없다고 할 수가 있겠어요. 장타짜 나 이제 궁금한 거. 네. 앞서 그 김타짜는 그 당시에 이제 황운하 당시 청장의 출마를 비판했었잖아요. 네, 근데 그때도 그런 얘기 많았어. 네. 어쨌든 이 중대한 범죄로 기소가 됐는데 공천 받는 게 맞냐? 그렇죠. 받았어요? 네, 당선됐어요? 네, 재판이 3년이 끌렸어. 3년 네. 10개월 임기 네. 다 치웠습니다. 네. 아직은 이게 말이 되냐고요. 그러니까 이건. 아직은 무죄 추정 원칙이 있으니까 법적으로는 무죄지만 아직은 확정 판결 안 났으니까 네. 지금 1심 유죄 받은 상태에서 그럼 민주당 어떻게 할 것 같아요, 황운하 의원? 공천 주면 안 되죠. 이런 건다 안 되는 배제해야죠. 거는 그 언론사 사설이고 네. 실제로 어떻게 할 것 같냐고. 출당시켜요 그러면은 이런 실제로- 거라고 딱 끊어야죠. 이거는. 이게 뭐 어. 아 왜냐면 제가 이거 왜 묻냐면요. 이게 비단 황운하 의원 한 명 문제가 아니고 지금 기소된 의원도 꽤 있죠. 네. 아직 1심 판결 난 건 아니지만. 네. 그리고 지금 이 돈봉투 사건 때문에 기소를 앞두고 있는 의원들 있죠. 네. 예? 그 의원 근데 이 사건은 이재명 대표도 기소됐죠. 그러니까 이 사건은 윤석열 정권에서 기소한 게 아니잖아요. 문재인 네. 정권 하에 검찰이 수사를 네. 했고 기소를 한 거잖아요. 예. 이것이 그냥 권력에 의한 탄압이다라고 보기는 어렵고 예. 이렇게 재판이 질질 끌려진 것부터가 좀 잘못된 것 같은데 예. 일단은
뭐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지만 대법원까지 판결 나오기 전엔 네. 이거는 정치적인 책임을 져야 될 사안이에요. 이제 공직선거법 법 자체가 그리고 지금 민주당의 어제 상황을 보면은 뭐 황운하 의원 본인은 당사자니까 뭐 이제 뭐 법원이 뭐 맞아. 윤석열 정부의 검찰만 그뭐 당사자니까 그렇다 치고 네. 민주당은 노코멘트인 상황이잖아요. 네. 오늘까지도 네. 노코멘트 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제가 뭐 옳다 그러다에 따라서 전통적인 방식의 처리는 그 출당이고 뭐고 없이 황운하 의원을 잘 설득해가지고 본인이 예. 불출마 선언을 하는 형식을 하는 게 네. 사실 전통적인 방식의 이런 뭐 처리인 거죠. 그렇게 하고 끊어줘야 되는 당은 거지. 부담도 덜하고 네. 본인이 이렇게 하는 식으로 해서 뭐 네. 대법원까지 해가지고 뭐 돌아오겠다라는 네. 식으로 하면 뭐 당은 본인이 안 한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뭐 공천이고 마고 없다라고 되는데 과연 이분이 그럴 것인가? 근데 이제 고위층들이 이렇게 보여주는 게 이런 식으로 나만 옳다라고 보여주면요. 지금 감옥에 있는 범죄자들이 네. 중에서 누가 자기 죄를 인정하겠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고위층에서 조금 억울할 수도 있어요. 네. 그러면은 그게 고위층의 굴레라고 생각하고 지도자의 굴레라고 생각하고 선언을 하는 거예요. 멋있게. 내가 잊혀지는 한이 있어도 여기서 물러나지만 다시 돌아오겠다. 그렇지만 나 결백하다. 알아달라. 네. 이게 멋있는 정치 아닐까요? 그래서 장탔자. 기소가 억울하다면 1심 판결이 유죄가 나오면 그분들은 공천 배제하는 게 맞죠. 그래서 공천 줄 것 같냐고 안 줄 것 같냐고 당위의 측면에 현실의 측면. 이재명 당대표가 이렇게 큰 정치인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황운하 의원도 네. 나 억울해. 나 무죄 박힐 거야. 이러고 있잖아요. 예. 줄 것 같아요. 공천 줄 거다. 근데 제가 이재명 대표가 이제 큰 정치인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예. 현실적인 차원에서 봐도 야. 총선에서 예. 민주당이 좀 이겨야 되고 예. 나도 이렇게 승리를 거둬야 되고 그래서 뭐 나도 이제 대선까지 가야 되는 그런 네. 현실적인 차원에서 본다면 예. 안 줘야지. 안 주는 게 야, 맞죠. 오늘의 그러니까 이게 제 당위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늘 다 광고 요정 장타짜 하려다 또 융타짜로 걸렸네. 예, 광고 듣고 3부에서 나머지 얘기하죠. 방금 전에 우리 제작진이 저한테 아주 중요한 오, 팁을 하나 줬습니다. 뭡니까? 아, 이게 제일 중요해 이게. 오늘 문자 보내주신 분들 추첨해서 치킨 세트 드린다고 합니다. 제가 지금 보내야 되겠네요. 질문도 좋고 의견도 좋습니다. 예, 치킨 세트. 출연자도 협찬할 수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이것도 예, 제가 문자를 읽어드려야 돼. 어. 제가 안 읽으면 못 드려. 예. 다 많이 그러면 보내주세요. 테디에게 달려 있네요. 아, 그렇지. 예. 네. 아무거나 그냥 제가 막 마음대로 읽으면 뭐 장성철님, 김태현 너무 잘생겼는데요. 커피당, 또 치킨 당첨 뭐 이런 거 하면 가는 거예요 그냥. 감사합니다. 예. 보내겠습니다. 자, 오늘은 자 네. 장타짜. 네. 그래서 내가 궁금한 거는 네. 공천 안 주는 게 맞다 쳐요. 네. 그러면 이제 안 줬어요. 네. 1심 유죄 네. 받았으니까. 그러면 당장 이제 그 다음에 국민의힘이나 네. 소위 말하는 보수 언론에서 뭐라 그럴 것 같아요. 이재명 당대표 당신은 어떡할 거야? 아 그러니까 기소된 의원들 네. 얘기할 거잖아요. 네. 이재명 때부터 기소됐으니까 네. 그 얘기가 나올 거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이재명 당대표가 이제 총선 전에 예. 위증교사와 관련해서 1심 판결을 받았는데 유죄가 됐어. 예. 그러면은 더 이제 황당해지는 거죠. 그래서 네. 민주당이 어떤 선택을 할까? 그게 궁금해가지고 계속 묻는 거라니까. 저는 이재명 당대표는 재판을 질질 끌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위증교사가 1심 판결이 총선 전에 나오지 않도록 질질 끌 것 같고. 근데 그 쟁점이 별로 없어가지고. 아니 근데 뭐 1월 달은 재판 안 하고 2월 달은 법관 인사가 있어가지고 3월 달부터는 총선 국면인데 예. 저는 안 나올 것 같아요. 재판장 마음이 재판장 의지만 있으면 어찌됐건 뭐 그건 그렇더라도 어쨌든 네. 큰 명분을 가지려면 이렇게 1심 판결에서 유죄가 나온 분들은 공천을 안 주는 게 맞죠. 뒤에 예를 들면 기소된 의원들에 대한 처리 문제가 곤혹스럽더라도 야당은요 도덕적으로 우위에 서 있어야 돼요. 네. 도덕적으로 우위에 서 있지 않은 야당이 여당을 이길 수 있다? 그것은 좀 어려운 일이라고. 그건 뭐 도덕적 우위는 제가 잘 모르겠고 저는 아까 말한 대로 제일 좋은 거는 하여튼 황운하 의원을 설득을 하는 거죠. 그래서 네. 본인이 스스로 이제 불출마를 하고 내가 이제 뭐 법정 투쟁을 통해서 명예회복하고 오겠다라는 형식을 만드는 게 근데 그걸 이제 제가 앞으로 흥미롭게 네. 보자고 제안하고 싶은 것은 네. 이재명 대표가 그런 식의 이제 정치력이랄까 예. 이런 걸 잘 발휘할 수 있을 아, 것이냐 이런 네. 갈등 이런 네. 것도 갈등 조정 능력이고 리스크를 낮추는 거잖아요. 이게 사실은 전반적으로. 제일 중요하죠 당 대표 입장에서 네. 공천과 그럴 수 관련된. 있을 것인가. 그게 이제 말하자면은 뭐 공천을 주고 안 주고는 어떻게 네. 보면은 약간 쉬운 거잖아요. 네. 이렇게 하거나 네. 말거나인데 이건 이제 주관식 문제를 풀어 나가는 네. 과정이니까. 근데 우리가 알겠습니다. 자꾸
잣대를 들이댈 때 사람마다 다르게 들이대는 것도 용인하면서 말씀들을 하시는데 저는 그러면 안 된다고 봐요. 오랜만에 예. 저는 이재명 당대표도 지도자답게 네. 이렇게 본인의 결단을 내리시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네, 늘 저는 네. 이 대표한테 약간 관대한 것 같아요. 이렇게 네. 잣대가 좀 낮다 그래야 되나? 그게 관대한 거예요? 좋은 거예요? 눈이 낮은 거, 눈이 낮은 거. 그러니까 이거를 당에서 뭐 이렇게 해가지고서 막 억지로 하는 것보다는 네. 지도자들답게 스스로 국민을 생각하고 국민의 미래를 생각해서 스스로 멋있게 결단하고 메시지를 내고 정치적 메시지를 내고 물러나서 살아 돌아와서 더 큰 정치인이 되셔라 이렇게 근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알겠습니다. 선거법 개정과 관련해서 지금 이재명 당대표가 하려는 과거 병립형으로 회기에 대한 명분 쌓기 이런 것들을 보면 되게 현실적으로 계산을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예, 큰 정치 지도자로서 결단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감동을 주는 정치 개혁을 위하는 그런 정치를 하려는 게 아니라 야, 내가 이거 병립형으로 돌아가면 내가 비례대표 공천하고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의석이 더 많은데 왜 우리가 병립형으로 왜 안 가? 이런 계산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분에게 그러니까 무슨 기대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정치의 수준을 비즈니스나 장사의 수준으로 지금 떨어뜨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정치는 약간 도덕에 근접하는 쪽으로 가야 되는 건데 이 계산을 해야죠. 계산을 이제 명분하고 어떻게 결합시키느냐 그게 문제일 것이고 저는 모르겠어요. 이 사건을 보면서 이 사건 자체에 대해서는 우리가 충분히 이야기했는데 앞으로 어떻게 굴러갈 것이냐에 대해서 참 복잡할 것 같아요. 당장 이게 양산 그다음에 지금 검찰에서 이제 그 문 대통령 사위 뭐 취직한 거 그것도 뭐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걸 지금 뭐 임종석 조국한테 이제 뭐 재수사를 하니 많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게 당장은 여당한테 되게 좋을 것 같죠. 근데 저는 과하면은 이것도 또 그렇죠. 과욕을 하죠. 그렇죠. 이게 신나가지고 막 이렇게 네. 뭐 양산 뭐 문제는 구속해라 막 그러시고 또 앞에 나가지고 누가 이제 으쌰으쌰 그 뺑가리 치고 막 이제 집회하고 그러면은 또 마이너스일 맞아요. 거예요. 알- 여당은 그걸 명심해야 돼요. 알겠습니다. 오늘 요 주제 마무리하면서 요거 오늘 기사 하나 읽어드릴게요. 김기현 대표가 당시에 이제 이것 때문에 선거 이제 졌다고 김기현 대표 항상 얘기하잖아요. 삭발도 하고. 예, 당시에 맞아요. 당시에 삭발도 했었고 29일에 이거 관련해서 기자회견 하려다가 취소했는데 오늘 기사입니다. 며칠 전 기사입니다. 국민의힘 당대표실 관계자는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죠. 울산 사건 관련 기자회견을 하려고 했는데 질문은 다른 것이 나올 것 같아서 안 하기로 했다. 여기까지 아니, 말씀드리고 이런 얘기를 하는 당대표실 관계자는 맞아. 지금 그냥 안 했다라고 정신인가? 하면 되지. 그러니까 그걸 다른 질문을 얘기해줘야 그 말이 재밌어지는 거잖아요. 당대표실 관계자가 뭐 이게- 개인 거취라든가 뭐 이런 거 나올까봐 그 얘기까지 아니 해줘야죠. 그리고 김기현 너무 대표도 착한- 제가 뭐 한 가지 조언을 드리자면은 네. 김기현 대표가 피해자고 억울한 건 다 알아요. 알죠. 딴 사람들이 다 이야기해 줄 거예요. 예. 본인이 또 뭐 너무 과하게 하고 뭐 문재인 뭐 재수사 이런 이야기 하면은 오히려 예. 멋이 없어. 예. 그냥. 알겠습니다.